네, 3회 쓰기 53번 문제도 97회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것이긴 한데요. 이 뒷부분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살펴볼게요. 53번 다음은 노인 인구 비율 변화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200자, 300자의 글로 쓰시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 1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2, 여기 보면은 이게 3입니다. 차례대로 내용을 쓰면 돼요. 선생님이 1회 글쓰기에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조사 기관을 먼저 쓴다라는 거죠. 인구연구소에서 노인 인구 비율 변화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쓰면은 뭐 아주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한 것만이 꼭 답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인구연구소의 노인 인구 비율의 변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또 이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써도 또 돼요. 노인 인구 비율의 변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인구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인구연구소의 조사 결과 이렇게 봐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을 보면은 2020년에 17.4%, 2024년에 20%. 자, 과거죠? 그런데 97회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여기는 미래로 나와 있어요. 미래.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22년 17.4%에서 2024년 20%로 3% 증가하였다. 뭐 약간 증가하였다. 또는 그냥 뭐 증가하였다. 이렇게 하였다로 선생님은 끝맺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로 권합니다. 단문 짧게 써야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로 이렇게 이어져도 돼요. 그리고 2036년에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노인 인구 비율이 2022년에 17.4%에서 2024년에는 20%로 2.6% 증가하였지만 이렇게 증가하였지만 2036년까지 3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2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프 2의 내용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는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이렇게 썼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이로 인해 이렇게 써도 되고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자 이로 인해는 제가 이제 1회 쓰기 위해서 썼었는데요. 쓰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로 인해 또는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여기 노동인력하고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런 뜻이죠. 경제적 손실하고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네요. 경제적 손실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세금 지출이 늘어난다.
한 지역에서, 한 집단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 이제 젊은 층의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니까, 노동 인력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 인력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또한 세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인과관계를 자연스럽게 좀 표현한 거예요. 네. 노동 인력이 감소하여 또는 줄어들어 경제적인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거죠. 예상되었으며, 또한 세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또는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예상되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예상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1번, 2번 차례대로 쓰면 됩니다. 노동 인력이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세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세 번째 걸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정년 퇴직 나이, 화살표를 위로 했죠? 정년 퇴직 나이를 늘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정년 퇴직을 늦게 하니까 이제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 정책을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읽을 때, 어떤 주어진 틀에 나는 써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이 표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세금 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금 정책을 개선해서 세금 지출을 이제 낮춘다, 줄인다, 이제 그런 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퇴직 나이를 늘려 노인 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세금 정책을 개선하여 세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야 한다. 네. 줄여야 한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략 써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53번 문제를 연습할 때 늘 쓰면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처음 문제를 봤을 때 그때는 당연히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습할 때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구연구소에서 노인 인구 비율 변화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노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17.4%에서 2024년 20%로 약 3% 증가하였다. 그리고 2036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노동 인력이 줄고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정년 퇴직 나이를 늘리고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 정책을 개선하여 세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이 문제를 또한 연습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